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취업 스터디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취업 스터디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요, 취업 스터디를 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참 나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취업 스터디원들끼리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에게 각자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취업 스터디 할 때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스터디는 하지 말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 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 뉴스 스터디를 하면 일주일 전에 또는 사전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고, 또는 주제를 본인이 골라서 공부해서 그 다음 스터디 시간에 와서 발표를 하는 이런 유형의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렇게 하는 게 반드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그렇게 한번 스타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도움 안 되고요. 초반에 잠깐 그렇게 스터디를 하다가도 한 2, 3회차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걸 바꿔버리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미리 공부하고 와서 발표해라, 이 방식이 아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스터디 팀장이다 라고 하면, 자, 각자 주제 하나씩만 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총 5명입니다. 자, 스터디 팀원이. 그럼 저도 하나 정하고 나머지 팀원들이 주제를 하나씩 기사 하나를 정해주면 총 5개 기사가 모이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그냥 냅두세요. 스터디 할 때까지. 그냥 냅뒀다가 스터디 하는 날 기사 하나를 그냥 랜덤으로 하나씩 뽑기를 합니다. 뽑기를 해서, 자, 지금부터 각자 5분간 읽고, 뽑기를 하는데 이것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물론 동시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명씩 뽑기를 해가지고 5분간 이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자, 그 기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정리해서 5분 후에 바로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5분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이 땡땡땡이라는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혀 몰라도 좋고, 아는 내용이어도 좋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되고, 알면 아는 대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보는 여러분들 스터디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면접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아는 거 공부해와서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면접이 아니니까요, 더 실전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공부는 저는 몰라서 발표도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스터디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되죠. 집에 가서 스터디 끝나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나,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이 달라질 뿐입니다. 발표 내용이,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공부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즉석에서의 발표. 면접은 모든 게 현장이지 준비된 면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차피 집에 가서 별도로 하시고 공부를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별도로 하시고, 자꾸 이 발표하는 거를 현장감을 더 살리라는 쪽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 할 때 이것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미리 공부해와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마십시오. 다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잠깐 한 2, 3회차 정도는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현장감을 높이는 이런 경제 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할 때 가능하면, 이거는 그냥 조언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뱅커스 카페나 다른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스터디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하는데 저희 팀원들은 작년에 최종 면접까지 갔던 분들이 몇 명이고 여차에 차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도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만 가입을 하도록 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냥 조언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인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처음에 스터디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처음 스터디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작년에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해서 지금 새로 신규로 취업 스터디 하는 분은 우리 팀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너무 기성세대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답게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좀 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좀 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소서에 좀 더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고 적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배려심을 가지고 있어야, 스터디 할 때 배려심이 있어야 그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팀원들 모집할 때요, 즉 이건 조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터디 팀원들 모집할 때 가급적이면 좀 포용성을 가지고, 나보다 기회가 적었던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나보다 기회가 많았던 사람도 기회를 가지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어 가야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가급적 하지 말아보자. 가급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끼리 인성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인성 면접을, 모의 면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뭘 봐왔냐면요,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인성 면접을 하거나 면접에 대한 모의 면접을 여러분들끼리 하다 보면, 저한테 이제 나중에 한 번쯤 이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서 저한테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진단을 받을 때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면접관이었던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스터디 팀원들이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팀원들한테 이런 지적, A 지적도 받고 B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 없습니까? 라는 이런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면접 중에서도 특히 이 인성 면접만큼은 여러분들끼리 별로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는 다른 면접을 해보는 건 도움이 되는데, 발표 면접 이런 거는 많이 해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인성 면접은 10번에 한 번 정도 그냥 한번 말하기 훈련하는 정도, 이 생각을 가지고 인성 면접을 하지,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고치겠다, 더 낫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끼리 하는 인성 면접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인성 면접만큼은, 다른 면접들은 여러분들끼리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성 면접은 여러분들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원포인트를 지적을 받아야 그때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인성 면접을 특히 여러분들끼리 하는 거 도움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성 면접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을 여러분들끼리 많이 하면 뭐가 도움이 안 되냐면, 자꾸 이 답변을 외우게 됩니다. 이 질문이 왔을 때 나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하니까, 또 친구가, 스터디 팀원이 야, 그 답변보다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봐 하면 또 예쁘게 답변을 만들어서 또 그걸 외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이렇게 외워진 답변을 만들어지는 게 인성 면접에서 폐단인데, 안 좋은 점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을 가보면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외워서 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답변을 외워서 이렇게 오는 거를 만약에 듣고자 했다면,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화 유선 통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답변을 외워서 하는 거가 아니라 나는 지금 당신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면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면접관과 대화를 거부하고, 저는 외워서 면접관님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 버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이건 본의가 아니건 여러분들이 답변을 외워지는 이런 유형의 어떤 연습이 되는 거죠. 인성 면접을 많이 하면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취업 스터디 때 많이 하지 말라. 이게 또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게요. 자, 이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팀원들한테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지적입니다. 한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적을 하지 말라, 다른 팀원들한테 지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하는 이 목적, 이 지적을 해주는 것인데 그 지적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스터디에서 뭘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반문을 저한테 하죠. 자, 스터디는 뭘 하는 스터디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스터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터디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자소서를 적든 뭐 필기시험을 보든 뭐 아니면 논술을 적건 면접을 보건 PT 발표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지적하는 스터디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배우는 스터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스터디입니다. 자, 지적은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먼저 지적을 할 자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건 남에게 지적을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지적 중에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PT 면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PT 면접을 하면 자꾸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한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한 사람은 지적을 해주면 되게 고마워합니다. 막 밖에 나가서 떡볶이도 사주고 싶고 막 그래요. 많이 해주면. 그건 마치 마약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기가 걸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감기가 걸리면 주사 맞으러 가야 되잖아요. 자, 옆집 아저씨한테 엉덩이를 까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까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엉덩이를 까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옆집 아저씨한테 엉덩이를 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저 주사 놔달라는 거예요. 감기 주사 놔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격이 없는, 면허가 없는, 자격이 없는 분에게 여러분들은 지적을 받고 코칭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제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저 A라는 친구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발표했을 때보다 이런 점이 더 낫네. 나도 저렇게 한번 집에 가서 연습해 봐야지. 이런 스터디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PT 면접에서 그런 거 나오죠. 또 여러분들 또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소개서 만약에 돌려 읽는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소개서 이렇게 밑줄 쭉쭉 긋고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끼리 뭐가 이걸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읽는지,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들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쭉쭉 긋고 이렇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약이기도 하고 옆 사람한테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엉덩이 까고 감기 주사 놔달라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장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또 어디서 나옵니까? 또 인성면접에서 또 나옵니다. 어떤 답변을 하면 그 답변 이게 잘못됐어. 그 답변에서 이런 답변을 좀 추가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말이죠. 잘못된 거죠. 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망치고요. 여러분들 팀원들을 망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 부류를 망치게 되는 케이스가 약보다 독이 더 많으니까요. 약이 더 많은 쪽으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이 약을 키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내가 물었을 때 이렇게 인성면접에서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저 답변은 내가 배워야 되겠네 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취업 스터디가 돼야 됩니다. 지적해주는 스터디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했던 이 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이 스터디 문화, 이게 없어져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 스터디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기의 어떤 면접 준비라든가 취업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온라인 카페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런 케이스 저도 많이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서울, 인서울 4년제 어떤 학교, 학점 얼마, 또 자격증 토익 하고 밑에다가 제 스펙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스펙 평가를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이 해줍니다. 자, 이 스펙 평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댓글이 이렇게 달립니다. 제 스펙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격증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스펙 평가 해주세요라고 했던 이 질문자가 그 자격증이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 댓글을 보면 이 질문자가 그 다음날 바로 자격증 학원 등록할 거 아닙니까? 자, 이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상황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이런 폐단을 취준생들끼리 이렇게 잘못된 시간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끼리 자꾸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평가를 한다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니까 이 액션을 하면서 취업 스터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